인천 육군 본부 식당. 대대장 양현국 중령이 여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요즘 여군들은 계급이 깡패라더니 나이로 버티는 건가? 조용히 앉아있던 최선옥이 차분하게 답했죠. 군은 계급으로 일하지만 존중은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현국의 손이 물컵을 집어들었고 투명한 물줄기가 선옥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병사들의 젓가락이 공중에 멈추고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투스타 육군 참모부장 서재호 소장이 들어섰습니다. 젖은 군복의 여군을 본 소장의 눈빛이 변했고 충성, 차장님, 식사 중이셨습니까? 경례를 올렸어요. 현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물을 끼얹은 여군이 별 3개 중장, 신임 육군 참모 차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인천 외곽에 자리한 육군 본부 식당은 정오만 되면 언제나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과 간부들이 하나둘 식당 안으로 모여들었죠. 식판을 든 손들이 줄을 이루고 배식대 앞에서는 오늘의 메뉴를 확인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식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대장 양형국 중령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42의 나이 단정하게 다림질된 군복 위로 중령 계급장이 반짝였죠. 현국은 식당을 가로지르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폈습니다. 부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끼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살짝 걸렸습니다. 대대장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배식을 담당하던 병사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국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시선을 식당 안쪽으로 돌렸죠. 여러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부하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현국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숙였고 또 몇몇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현국의 시선이 한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여군이 눈에 들어왔죠. 최선옥, 55살의 여군이었습니다. 수수한 얼굴에 눈가의 잔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저 여군 누구지? 현국은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최선옥 중령입니다. 2주 전에 새로 부임하신 행정참모십니다. 행정참모. 현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죠. 요즘 여군들 눈치도 없지. 현국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에 있던 몇몇 간부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네. 인사도 없고. 현국의 말에 부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요. 적응? 군대에서 적응이 뭐가 필요해. 계급장 보고 인사하면 되는 거지. 현국은 코웃음을 치며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밥과 국, 반찬을 담으면서도 자꾸만 선옥이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슬렸다고 해야 할까요? 식판을 든 현국은 장교 전용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중령급 간부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현국이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현국은 숟가락을 들며
다시 한번 선옥 쪽을 흘끔 봤습니다. 선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참 신기하네. 현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주변을 살피고 먼저 인사를 다니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쓰는 법이었죠. 특히 여군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달랐어요.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가끔 들리는 낮은 대화 소리. 그 속에서 현국은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죠. 부하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주변의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현국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만은 달랐습니다. 선옥은 현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인식하고 있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현국에게는 묘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간부들도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죠. 선옥도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향했습니다. 현국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후임 행정참모라. 현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그런 보직이라고 생각했죠. 눈에 띄지 않는 자리, 큰 영향력도 없는 위치. 현국에게 선옥은 그저 수많은 부하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현국은 다시 어깨를 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부대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들렸고 행정동에서는 타자 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현국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오늘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서류 결제, 회의 참석, 부대 시찰. 언제나처럼 바쁘지만 익숙한 하루였죠. 그리고 그 하루 속에 최선옥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묘한 긴장이 감도는 하루. 현국의 오만한 자신감과 선옥의 조용한 단단함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어요. 그렇게 첫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 조용한 점심 풍경이 곧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천 외곽 육군 본부는 여전히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아침 점호, 훈련 업무, 그리고 점심시간.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날도 정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과 간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어요. 현국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은 현국은 자리를 찾아 둘러봤습니다. 장교 전용 테이블은 대부분 차 있었어요. 빈자리가 몇 개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선옥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현국은 잠시 망설였죠. 다른 자리로 갈까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피해? 현국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선옥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현국을 잠깐 쳐다봤지만 곧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죠. 현국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인 자신이 앉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니. 보통 부하들은 현국이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긴장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법이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달랐습니다. 테이블에는 선옥 외에도 몇몇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현국이 앉으면서 공기가 더 긴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국은 숟가락을 들며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현국은 입맛을 다시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요즘 여군들은 계급이 깡패라더니 나이로 버티는 건가? 현국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병사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어요. 선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고 반찬을 집어먹고 국을 떴죠.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선옥의 손이 살짝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국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뭐 할 말 없나? 현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죠.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장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대대장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선옥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현국을 똑바로 바라봤죠. 선옥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군은 계급으로 일하지만 존중은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죠.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현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부하들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여군이, 그것도 나이 많은 여군이. 현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식판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쿵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졌죠. 모두의 시선이 현국에게 집중됐습니다. 현국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컵이 삐걱거렸어요. 선옥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넌 뭔데 여기서 밥을 처먹냐? 그 순간 현국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물컵이 기울어지고 물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투명한 물줄기가 빛을 받아 반짝이며 선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물이 선옥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마, 뺨, 턱을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렸죠. 머리카락이 젖고 군복 어깨 부분도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물방울이 공중에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에 울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국을 뜨던 숟가락도 반찬을 집던 손도 모두 얼어붙었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선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자리에서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걸 느끼고 있었죠. 눈을 감지도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현국은 빈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선옥이 천천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어요. 차분하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군복 어깨의 물기도 닦아냈죠. 그리고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향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옥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에 다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국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 앞에 앉아서 하지만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의 눈빛도, 비난의 눈빛도, 당혹스러움도. 현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점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물 한 컵이 쏟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선옥은 반납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잠시 멈춰선 채로 선옥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 여전히 무거운 공기,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 선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선옥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손수건을 꺼냈죠. 하얀 손수건을 펼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남아있던 물방울, 뺨을 타고 흐르던 물기, 턱에 맺혀있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선옥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손수건이 얼굴을 스치는 소리, 옷깃을 닦는 소리만이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이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동작 하나하나가 차분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선옥이 현국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현국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선옥은 반납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공간이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죠. 중령님. 선옥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분노의 떨림도 원망의 날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듯이. 오늘의 행동은. 선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식당 안을 더욱 긴장시켰어요.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현국도, 주변의 장교들도, 멀리 앉아있던 병사들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고였습니다. 담담하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 현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옥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단단한 결의를 읽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현국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편할 텐데 선옥은 그러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려다가 참았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려던 손을 멈췄죠. 이 긴장된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서였을까요? 주변의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식판만 바라봤어요.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장과 부하 간의 일이었고 그것도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투스타 육군 참모부장 서재호 소장이었죠.
서재호는 50살의 나이답게 풍채가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어요. 손에는 식판을 들고 있었고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온 모습이었습니다. 서재호가 한 걸음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멈춰 섰어요. 식당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이라면 들려야 할 대화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서재호의 시선이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병사들, 불편한 표정의 장교들, 그리고 반납대 앞에 서 있는 선옥. 선옥의 어깨가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축축해 보였죠. 서재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서재호의 시선이 계속 움직였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 있는 현국을 발견했습니다. 현국의 앞에는 엎질러진 물컵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죠. 서재호가 갑자기 정자세로 섰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턱이 당겨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살짝 흔들렸지만 서재호는 그대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군인의 자세였어요. 정확하고 단호한. 모두가 서재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장이 왜 갑자기 정자세를 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이 식당 입구에서 정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재호의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현국도 주변의 장교들도 아니었어요. 서재호의 시선은 반납대 앞에 서 있는 선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옥도 서재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더해지는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껴졌죠. 서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성. 짧지만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조였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모든 병사와 장교들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도 일어서려고 했죠. 하지만 서재호의 경례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호는 선옥을 향해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오른손이 정확하게 이마 옆으로 올라갔고 팔꿈치는 어깨와 수평을 이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경례였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장이 중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계급으로 보면 서재호가 훨씬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재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소장이 선옥에게 경례를 하는 걸까? 왜 저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걸까? 선옥이 천천히 답례를 했습니다. 경례를 올리는 동작이 정확했어요. 오랜 시간 반복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례였죠. 두 사람이 잠시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경례를 마친 서재호가 선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서재호를 따라 움직였어요. 서재호는 선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1미터도 되지 않았죠. 오랜만입니다. 서재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움도 느껴졌어요. 식당 안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과 중령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옥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함은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국은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물을 끼얹은 여군에게 소장이 경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존경스러운 태도는 무엇인지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겁고 불편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최선옥은 도대체 누구일까? 모두가 그 질문을 품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재호가 선옥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식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재호의 표정은 진지했고 선옥의 얼굴에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식사 중이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식당 안을 강타했습니다. 차장님. 그 호칭이 공기를 가르며 모든 사람의 귀에 꽂혔어요. 병사들의 눈이 커졌고 장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차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서재호는 더욱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확하게, 더욱 존중을 담아서 손끝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경례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세상이 둘로 나뉘는 느낌이었어요. 물에 젖은 최선옥 앞에 소장 계급장을 단 서재호가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죠. 병사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누군가는 젓가락을 놓쳤고 누군가는 물컵을 엎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죠. 현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선옥과 서재호를 번갈아 봤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목구멍이 메말라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차장. 육군 참모 차장. 그 의미가 천천히 현국의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 차장이라면 별이 3개인 중장이었어요. 부대 전체를 넘어서 군 전체를 움직이는 고위 장성. 현국 같은 중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치였죠. 현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풀려서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차장님, 이 사람이. 현국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혀가 꼬이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떤 사람에게 물을 끼얹은 건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선옥이 조용히 서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됐습니다, 서 소장님. 점심 중이잖아요.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점심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죠. 서재호가 경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선옥을 향한 존경심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하지만 서재호의 시선이 현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 현국을 꿰뚫었습니다. 현국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주변의 장교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최선옥이 단순한 행정참모가 아니라 신임 육군 참모차장이라는 사실, 별 3개를 단 중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2주 전에 부임했다는 것은 진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어요.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신 지 2주밖에 안 됐다던데. 그 속삭임이 식당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파문이 점점 커져서 물결이 되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왜 조용했는지, 왜 아무에게도 인사하러 다니지 않았는지, 진급한 지 2주. 새로운 보직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화려하게 등장할 필요도,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별 3개라는 계급 자체가 이미 충분한 권위였으니까요. 선옥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국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중장에게 물을 끼얹었다.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인 사람을 모욕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식당 안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군대에서 상관 모욕은 중대한 징계 사유였어요. 하물며 중장을 모욕했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했죠.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국을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고 자업자득이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현국의 군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었죠. 선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재호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하세요, 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옥이 몸을 돌렸습니다.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걸음걸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단단했어요. 젖은 군복 자국이 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선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중장이 식당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선옥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옥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식당 안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웅성거림이 커졌고 놀라움과 충격이 담긴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재호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옥이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현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차가운 시선이 현국을 향했습니다. 중령. 서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죠. 현국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서재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소장님. 현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만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국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현국에게는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현국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한 중령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사건이 터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좁았어요. 특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달됐죠. 식당에 있던 수십 명의 목격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대장 중령이 육군 참모 차장에게 물을 뿌렸대. 무슨 소리야, 참모 차장님이라고? 별 3개 중장님 말하는 거야? 맞아. 신임 차장님이시래. 식당에서 바로 앞에서 물컵을 던졌다던데. 이야기는 번개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행정동, 훈련장, 숙소, 심지어 경비초소까지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현국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현국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잡을 수도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식당에서의 장면으로 가득했죠.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현국은 수화기를 들여다 멈췄어요. 누구일까? 사단장일까? 참모부일까? 아니면 징계위원회 통보일까? 손이 수화기 위에서 맴돌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멈췄죠. 하지만 곧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국은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벨소리는 사무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국은 수화기를 들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들게 될지, 어떤 통보를 받게 될지 두려웠죠. 전화벨이 멈추고 나서야 현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대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현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죠. 부관은 잠시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보고드릴 사항이. 부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국의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백한 얼굴, 축축한 이마, 흔들리는 눈빛. 부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부관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현국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너무 조용했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부하들이 결제를 받으러 오고 회의가 있고 순찰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현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는 들렸지만 모두 현국의 사무실 문 앞에서 빨라졌죠.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현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하지만 현국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세계였던 이 부대가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둠이 천천히 차올랐죠. 현국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현국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못했죠. 벨소리가 한참을 울리다 멈췄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단장실이었어요. 현국은 수화기를 들여다 말고 손을 걷었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들을지 뻔했어요. 질책과 실망, 그리고 징계 통보. 현국은 그 말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가 시작됐겠지만 현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고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서 천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밤이 되었습니다. 현국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에 숨겨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꺼내지 않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습니다. 병뚜껑을 따고 종이컵에 술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컵을 채웠어요. 현국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의 쓴맛이 느껴졌죠. 그게 그럴 일이었나. 현국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어두운 사무실에 현국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냥 한번 눌러주려 했을 뿐인데.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술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선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물에 젖은 얼굴, 흐르는 물방울, 그리고 눈빛. 특히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현국은 분노를 예상했었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당장 징계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옥의 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의 실수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 같았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그저 안쓰러워하는. 현국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현국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처벌 같은 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선옥은 이미 한참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별 3개의 중장, 육군 참모 차장. 현국 같은 중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 선옥은 높은 곳에서 현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벌하거나 복수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현국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소리를 지르고 징계를 요구했다면 오히려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선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자리를 떠났죠. 현국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술병이 책상 위에서 기울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은 술이 흘러나와 서류를 적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은 잠들었고 불이 꺼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겼죠. 하지만 현국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서 현국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국에게는 긴 시간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졌어요. 부대 안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현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정하는 눈빛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표정이었죠. 현국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현국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급이 어떻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현국은 참모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참모부 행정관이 전화를 받았죠. 육군 참모부입니다. 저 양현국 중령입니다. 차장님께 비공식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정관이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물을 끼얹은 사람이 면담을 요청하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현국은 수화기를 꽉 쥐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중령님, 차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내주시겠답니다. 현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만나주시기는 한다는 거였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국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군복을 꼼꼼하게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고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죠. 참모부 건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멀리서 건물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건물이었는데 오늘은 산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근무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현국을 알고 있을 테죠. 현국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 육군 참모차장 최선옥 중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국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선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현국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단정했습니다. 책장에는 군사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부대 휘장과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선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국과 눈이 마주쳤죠. 선옥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도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앉으십시오. 선옥이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국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징계위원회의 선거처럼 긴장됐죠. 차를 드시겠습니까? 선옥이 물었습니다. 현국은 당황했어요. 차를 권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물이라도. 선옥이 물병을 들어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물이 컵을 채웠어요. 그리고 현국 앞으로 밀어냈죠. 현국은 컵을 바라봤습니다. 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차장님. 현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용서하십니까? 선옥은 잠시 현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일은 아닙니다. 현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무거웠어요. 다만 배워야 할 일이죠. 선옥이 덧붙였습니다. 현국은 고개를 들어 선옥을 봤어요. 배워야 할 일이라니. 선옥이 자신의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어요. 물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물은 식을 수도 끓을 수도 있습니다. 선옥이 말했습니다. 현국은 선옥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뜨거운 마음으로 들면 물도 뜨거워지고 차가운 마음으로 들면 물도 차가워지죠. 선옥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톡 소리가 났어요. 그날 당신은 뜨거운 감정으로 던졌습니다. 현국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가 나서 물컵을 집어던졌던 순간. 하지만 선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 물이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현국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식기를 기다렸다. 화를 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는 뜻이었어요. 감정이 가라앉기를,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현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선옥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계급이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선옥은 달랐습니다. 계급장 너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려준 거죠. 저는 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이 단지 계급 높은 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선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계급은 군복 위에 달린 것일 뿐입니다. 중령.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현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동시에 선옥의 너그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위치만 보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됐습니다. 선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니까요. 사무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이해가 자리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현국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경례를 올렸죠.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선옥도 담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 속에는 이제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식 날이 밝았습니다. 육군 본부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정장 차림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참모진을 임명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현국도 강당에 있었습니다. 뒤쪽 대기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군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현국의 표정은 무거웠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강당 앞쪽이 웅성거렸습니다. 참모진이 입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둘 단상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의 모습이 눈부셨죠. 그리고 선옥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최선옥 중장. 가슴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선옥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최선옥 중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단상을 주목했어요. 선옥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둘러봤죠. 수백 명의 시선이 선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새로운 참모진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군을 위해 헌신하실 것입니다. 선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국은 뒤쪽 자리에서 선옥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봐도 선옥의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옳은 선택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현국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누구나 실수합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실수를 직면하는 용기.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입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선옥의 시선이 강당을 훑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듯이. 그리고 그 시선이 뒤쪽 대기석에 멈췄어요. 바로 현국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선옥과 현국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선옥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질책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었죠. 그저 이해와 격려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현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현국을 봤어요. 발령식 중간에 일어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자세로 섰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군인의 자세였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심이 담긴 자세. 최선옥 중장님께 경례. 현국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떨림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경과 감사를 담은 외침이었죠. 현국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마 옆으로 정확하게. 팔꿈치는 어깨와 수평을 이뤘어요. 흔들림 없는 경례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올릴 수 있는 가장 바른 경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현국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현국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현국은 오직 선옥만 보고 있었죠. 선옥도 현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동작이었지만 현국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이해받았다는 것. 현국의 눈가에 무언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식당에서 선옥에게 던진 물보다 훨씬 무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화와 오만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흐르는 눈물은 달랐어요. 후회와 감사, 그리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현국은 경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이마 옆에 있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와중에도 군인의 자세를 지켰죠. 강당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전체로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현국을 위한 박수였고 선옥을 위한 박수였으며 이 아름다운 화해를 위한 박수였죠. 선옥도 단상에서 현국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이 중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 그것은 계급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는 존중이었어요. 두 사람의 경례가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와 용서, 교만과 겸손, 분노와 이해가 만나는 순간, 현국은 천천히 경례를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죠. 오히려 이 눈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변화의 증거였고 성장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 속에서 현국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국의 어깨는 가벼워져 있었죠. 발령장이 나왔습니다. 현국은 참모부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봉투를 뜯었어요. 후방부대 재배치 명령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부대였죠. 예전에 현국이었다면 분노했을 겁니다. 좌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현국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은 발령장을 받아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에 감사했죠. 징계도 받지 않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이 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사진, 서류, 펜, 작은 소품들. 몇 년간 이곳에 있으면서 쌓인 것들이었죠. 상자를 닫으며 현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어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현국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별의 인사였죠. 이 부대와 그리고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과의 이별. 새로운 부대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부대였어요. 건물도 몇 개 없었고 병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고 주변은 조용했죠. 부대장이 현국을 맞이했습니다. 양현국 중령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지휘관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부지휘관. 예전 보직보다는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국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고 부담도 적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국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점호, 업무 보고, 부대 순찰. 일상은 규칙적이었고 단순했어요. 하지만 현국은 그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국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도 몇 개 없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현국은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군 몇 명이 보였어요.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도 들렸죠. 계급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들이었어요. 현국은 식판 앞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물이 컵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현국은 천천히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물컵을 내려놓으며 현국은 생각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물. 그런 평범한 물을 무기로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울창한 나무들과 푸른 하늘. 현국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국은 부대에 적응해 갔어요. 부하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청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실수를 지적할 때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국은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산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의 사건, 선옥과의 만남, 발령식에서의 경례. 많이 변했구나. 현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시각, 인천 육군 본부에서는 선옥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선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어딘가에 있을 현국을 생각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존중으로 움직인다. 선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신념이었어요. 계급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권위보다 소중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 선옥의 눈빛에는 여전히 단단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눈빛.
많은 세월을 군대에서 보내며 쌓아온 지혜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책상 위에 물컵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빈 컵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물 한 잔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한 사람의 교만을 깨뜨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군대 전체로 퍼져나갔죠. 수많은 병사들과 장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급과 권위에 대해, 존중과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물 한 잔은 단순한 모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경례로 기억되게 되었어요. 계급장을 넘어선 인간 존중, 권위를 넘어선 이해와 용서.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는 교훈으로 남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했어요. 현국은 여전히 산속 부대에서 부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직은 낮았지만 현국의 마음은 높아져 있었어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현국은 부대 앞에서 국기 개양식을 주관했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현국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국가가 울려 퍼졌고 아침 햇살이 부대를 비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현국은 혼자 깃대 앞에 남아 태극기를 올려다봤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선옥에게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이 모든 경험을 준 운명에게일지도 몰랐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선옥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태양, 같은 바람, 같은 대한민국.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존중, 서로에 대한 이해. 그것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군인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 물 한 잔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